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K3 전차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이 진짜 길었던 것 같고요. 결론은 K3 전차가 기존 전차와 다른 게 뭘까요? 130mm 주포나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핵심은 역시 K3도 미래 무기인 만큼 네트워크 기반전과 유무인 복합전술이라는 걸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K3 전차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이 중요한 소식을 다른 유튜버들이 먼저 다루어 버릴 것 같아서 걱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는 다 빼고 이 주제부터 다룰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장 나중으로 미루고 단계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지상형 멈티입니다. 멈티가 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당장 대표적인 게 현재 미국의 아파치 헬기에서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를 조종하고 있고, 우리나라 KF-21 전투기도 로열 윙맨이라는 무인기를 바로 이 멈티를 통해서 조종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여러 사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헬기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헬기형 멈티, 그리고 여러 대의 무인기를 한꺼번에 제어하는 군집 드론형 멈티 개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멈티 개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지상형 멈티 개발 사업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작년인 2022년 7월에 AI 기반 지상전투 멈티 운용 및 아키텍처 설계 기술이라는 사업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며 총 40개월 동안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7.09억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선행 개발이 아닌 응용 연구 과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선행 연구 개발은 완성된 완성품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그 완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주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응용연구과제는 완성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업을 좀 늦게 알았고, 그래서 처음에 알았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저보다도 앞서서 다룰 거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도 다루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렇게 멈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지상형 멈티의 응용연구 사업을 아무도 다루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K3 전차에 대해서 계속 다루면서도 누가 저보다 이 사업을 먼저 다루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상형 멈티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일까요? 당장 이 사업 자체는 멈티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정 한 가지 장비에만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당연히 적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기는 우선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전투 차량이 있고, 또 해병대용 차기 상륙장갑차 기반 원격 통제체계 및 전투모듈 탑재 기술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상륙장갑차는 기존부터 꾸준히 지뢰방어 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래서 차기 상륙장갑차를 기반으로 무인전투 차량을 개발해서 지뢰지대 개척과 원격 화력 지원 차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무인전투 차량의 통제입니다. 당장 에스토니아나 러시아 등에서 여러 종류의 무인전투 차량이 이미 등장하고 있지만은 이 무인전투 차량들은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인기를 어떻게 제어를 하나요? 무인기 조종장치를 별도로 가지고 무인기를 제어합니다. 그러다 멈티라는 개념이 나오고 별도의 조종장치가 아닌 헬기나 전투기에서 무인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인전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전투 차량도 지금은 무인기처럼 별도의 제어장치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하는 지상형 멈티는 야전에서 지휘차량에 의해서 이런 무인전투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로 지금까지 등장한 무인전투 차량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무인기도 아무리 공중이라고 해도 전파의 도달거리 등의 제약으로 무인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무인기가 작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티가 적용되면 무인기와 같이 이동하는 헬기와 전투기에 의해서 무인기가 제어되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지상 전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제약이 많죠. 지상 전투 차량은 말 그대로 지상에서 활동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파의 도달거리가 지형에 따라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휘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지상형 멈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형 멈티는 상당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상형 멈티도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휘 차량에서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공중형 멈티는 같이 작전하는 전투기나 헬기의 통제를 받지만, 아직까지는 지상형 멈티는 전차나 장갑차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지휘 차량의 통제를 받는 형식입니다.
왜 지상형 멈티는 지휘 차량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자율주행과 AI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자율주행 차량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자율주행 5단계에 도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 존재하나요? 자율주행 5단계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이 5단계가 되어야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 거라고 하죠. 그러나 현재는 아직 4단계의 자율주행 차량도 없죠. 하물며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자율주행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아예 도로가 아닌 지형으로 다니는 전투 차량들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무인 전투장갑차는 AI와 자율주행 능력의 한계로 지휘 차량으로부터 상당히 세밀한 제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지휘 차량에서만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별도의 통제 장치가 아닌 지휘 차량에서 무인 전투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도 아직은 몇 나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이 정도만 되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당장 미국과 비교해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미국의 OMFV 사업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한화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미국의 주력 장갑차인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신할 차기 장갑차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화는 현재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싱가포르 회사도 참여했지만 초기에 탈락하고 현재 아시아 회사 중에는 우리의 한화만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의 장갑차를 선정하는 것일까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사업은 보병을 전장에 운송할 수 있는 적당한 성능의 장갑차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크게 기술적으로 높은 목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장갑차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그 장갑차를 기반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특별한 장갑차를 찾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성능의 장갑차를 선정할 계획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RCV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RCV란 뭘까요? RCV란 바로 OMFV 장갑차와 합동으로 작전하는 무인전투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OMFV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ERCV가 중심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OMFV는 바로 ERCV의 지휘 차량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OMFV로 이루어지는 한 개 소대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OMFV 한 개 소대의 구성은 기계화 보병이 탑승하는 보병 전투차형 OMFV 5대와 지휘형 OMFV 2대, 그리고 RCV 4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한 개 소대는 총 11대의 기갑 차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군도 RCV를 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휘 차량을 한 개 소대에 2대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아마 K, NIFV와 무인전투 차량의 소대를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무인전투 차량은 무장이 뭐고 방어력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론은 유무인 복합이라는 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등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ERCV 사업이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언제든지 실패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전투 차량이 단순하게 면밀히 주포를 가지고 있나 등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CV가 어떤 형태의 장갑차인지를 알면 우리나라 무인전투 차량의 형태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RCV 무인전투 차량에 관해서 설명하자면요. RCV는 총 3종류의 무인전투 차량이 존재합니다. 우선 RCV, L은 7톤 이하의 소형 전투 차량으로 12.7mm RCWS와 제블린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순수하게 정찰 차량으로 어느 정도는 미끼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선두에 서서 정찰을 하게 되며 당연히 가장선두에 서기 때문에 적에게 피격될 확률도 높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마치 소모품처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이 RCV-M인데요. 이 녀석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전투 차량과 동급의 차량입니다. 무게는 10톤의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C-130 수송기로 수송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RCV-H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무게 20톤에서 30톤으로 C-17 수송기로 수송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이 부대의 전차 포지션입니다. 이 녀석의 무장은 105mm에서 120mm 주포로 무장을 할 생각입니다. RCV는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무인전투 차량을 운용하지만 문제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핵심은 바로 AI 기반의 자율주행과 자율전투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2대의 지휘 차량이 고작 4대의 RCV만을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는 지상형 멈티도 지휘 차량 한 대가 한두 대의 무인 전투 차량만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용 지휘 차량이 필요하고 고작 한두 대의 무인 전투 차량밖에 운용 못한다고 우리의 기술이 결코 뒤처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상형 멈티는 거의 미국과 동등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럽은 아예 지상형 멈티에 대한 방향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에이브람스 X는 무인 전투 차량과 합동작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차에 별도의 원거리 타격수단 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KF-51 판더 등의 새로운 전차들은 배회폭탄이나 무인기 운용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직까지는 무인 전투 차량과의 합동작전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 K3 전차는 바로 이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을 전부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에이브람스 X에는 없는 단독 원거리 교전 능력도 갖추고 있을 것이며 아직 유럽의 전차들이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인 전투 차량도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될 겁니다. 당장 이 미국의 OMFV와 RCV가 같이 하는 무인 전투 차량 운용은 2030년대에 구현될 방식이고 그래서 무인 전투 차량의 AI와 자율주행의 능력 한계로 전용 지휘 차량에 의해서만 소량의 무인 전투 차량이 운용되는 형태이지만 2040년대에 등장할 K3 등의 4세대 전차는 무인 전투 차량의 AI와 자율주행 능력의 향상으로 전용 지휘 차량이 아닌 전차에서 무인 전투 차량을 통제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마치 KF-21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멈티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OMFV와 RCV의 조합이나 4세대 전차와 무인 전투 차량의 조합도 결국은 가장 앞서서 적과 전투를 하고 적과 최초로 조우하는 건 무인 전투 차량이 될 것이기에 절대로 유인 전차가 가장 선두에 서서 적과 조우하고 적의 전선을 돌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몸빵은 무인 전투 차량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K3 전차의 형태가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K3 전차가 하게 될 전투의 형태도 어느 정도 그려지시는지요? 분명 제가 말한 게 100%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게 미래 지상전의 형태와 그리고 4세대 전차가 미래 지상전에서 어떤 형식으로 싸우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